자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 중학교 때 했었죠? 하나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자성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성이라는 거 뭐 자기적 성질 또는 뭐 자기장을 갖는 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질의 자성은 도대체 왜 가지는지 그리고 왜 물질마다 다른지 이에 대한 이유는 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성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면요. 전자 때문입니다. 전자. 그리고 원자 중에서도 원자핵과 전자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물질은 전자뿐이죠. 이 전자가 움직임으로써 즉 전자가 운동할 때에 자성이 생겨납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전자의 궤도 운동, 쉽게 말해 공전입니다. 자, 일단 전자가 궤도로 움직인다는 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움직인다는 걸 뜻하겠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어찌됐건 간에 누가 움직이는 거야?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였잖아. 그쵸? 전자가 움직이면 당연히 전류가 유도됩니다.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도 당연히 유도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전자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반대로 전류는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야? 전자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전류는 어느 쪽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원형도선에서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되죠?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심지어 뭐까지 알아?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무슨 극이라는 것까지 알아? N극이라는 것까지 알죠?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N극, 따라오는 부분이 S극이라는 것까지 압니다.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면 자기장이 유도돼요. 즉 자성을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가 스핀 운동을 할 때 쉽게 말해 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핀이라는 거 뭐야? 이렇게 혼자 돈다는 거지? 그쵸? 팽이의 스핀 이야기할 때 그 스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자가 자전 운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성이 유도됩니다. 전자 하나를 크게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전자 하나가 이렇게 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가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는 항상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죠. 아까 했던 것처럼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는 항상 전류가 흐른다고 했지?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렇게 스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전류는 어디로 유도되는 거냐면요.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유도됩니다. 전자가 돌았어요. 돌았더니 전류가 유도됐대. 전류가 이렇게 원형 형식으로 이렇게 돌고 있네? 그러면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 자기장의 방향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그어질 거고 심지어 이 화살표 머리 부분이 무슨 극이라는 것도 안다고 N극이라는 것도 아니까 전자가 스핀을 하면 여기가 N극, 위에가 S극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흘러요. 즉 이 전자가 공전 운동을 하고 자전 운동을 함으로써 전류를 흘려보내고 이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되면 이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게 물질마다 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 달라.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돼요. 됐어? 그죠? 이게 자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본격적으로 자성을 갖는
물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성체. 무슨 말이겠어? 자석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야? 물질이 아니라는 거야? 자석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냉장고에다가 그 왜 여행 갔다 오시면은 약간 기념품처럼 사오잖아요. 마그넷 사오잖아요. 그 마그넷을 냉장고에 붙이면 어때? 딱 달라붙죠? 아마 칠판에도 달라붙을 거예요. 칠판에도 달라붙어요. 근데 그냥 책상에다가 올려놓으면 달라붙어 안 붙어? 안 붙죠? 그쵸? 심지어는 어떤 마그넷은 냉장고에 붙이려고 갖다 대면 오히려 밀어내는 마그넷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성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자성의 성질을 띠는 물체들 중에서도 세 가지 성질로 나뉜다는 거야. 먼저 냉장고에 갖다 대면 달라붙는 친구들, 강자성체. 그 다음에 냉장고에 갖다 대면 살짝 달라붙었다가 조금만 떼도 떨어지는 친구들, 상자성체. 마지막으로 냉장고에다가 갖다 대봤더니 오히려 밀어내는 친구, 반자성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 앞에 어미에서 어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죠. 강자성체라는 건 강하게 자성체 성질을 띈다는 거고, 상자성체는 약간 덜 낀다는 거겠고, 반자성체는 반대로 낀다는 거겠죠. 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의 특징을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 거예요. 먼저 강자성체. 자, 강자성체는요, 아무런 자석이 지금 주위에 없을 때, 강자성체는 자석이 주변에 없을 때에도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반자성체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주변에 자석을 갖다 댈 겁니다. 요 자성체에다가 자석을 갖다 댈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첫 번째 강자성체 보겠습니다. 자, 강자성체의 지금 주변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지금 외부 자기장은 N극이 왼쪽에 있고 S극이 오른쪽에 있네. 그럼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야 안 돼? 형성되겠죠? 그쵸? 자석 내부는 S에서 N인지언정 외부는 전부 N에서 S였잖아. 따라서 N에서 S극으로 지금 외부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강자성체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게요. 자, 강자성체는요, 외부에 걸어준 이 자기장의 화살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친구예요. 즉, 화살표 머리 부분이 전부 아까 무슨 극이라고 했어? 자기장에서 N극이라고 그랬죠? 그쵸? 여기서 자석들이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얘도 이쪽 방향으로 좌화할 거고, 이쪽 방향으로 좌화하려고 하고, 이쪽 방향으로 좌화하려고 하고, 이쪽 방향으로 좌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따라서 N극은 어디로?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친구입니다.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친구들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부를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S, 여기가 S, 여기가 S, 여기가 S.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가까운 쪽에 지금 그걸 보면 어때? 자, 주변에 지금 바깥에 N극이 있는데 본인은 이 N극이랑 가까운 쪽에서 지금 S극으로 좌화가 됐죠? 그럼 얘랑 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얘랑 얘 사이에는 즉 외부 자기장의 자성체에 가까운 쪽에서는 인력이 작용하여 딱 달라붙으려고 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때?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잡아당겨 안 당겨? 잡아당기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작용을 해서 얘네들은 딱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강자성체의 특징은 일단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가 된다 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외부 자기장을 떨어뜨려 놨을 때
외부 자기장을 떨어뜨려 놨을 때에 얘네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성을 기억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기억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성을 기억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자성을 기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와 같은 거예요. 얘가 강자성체의 특징이야. 그 다음 상자성체 볼게요. 상자성체는요, 강자성체보다는 덜하겠죠? 그쵸? 강자성체보다는 좀 덜해요. 마구잡이로 막 배열되어 있어. 마구잡이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줄 거예요.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니? 자, 외부 자기장 N에서 S극, N에서 S극, N에서 S극 변하지 않죠? 그쵸? 아까 상자성체는 뭐라 그랬어? 강자성체보다는 덜 하지만 잠깐 붙었다가 조금만 떼내도 떨어진다고 했어, 안 했어? 떨어진다고 했죠? 걔네들이 상자성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달라붙어야 되니까. 달라붙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아까 강자성체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여기가 N, 여기가 N, 여기가 N, 여기가 N 이런 식으로 자기화가 됐을 겁니다.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 자기장을 떨어뜨려 놨을 때 얘네는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야? 떨어뜨려 놨을 때. 아까는 강자성체는 떨어뜨려 놨을 때에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자기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자성의 역할을 하겠죠?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상자성체는 조금만 때려도 바로 떨어진대.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자성을 기억해? 안 해? 기억 안 한다는 거겠죠? 얘네들은 원래 상태랑 그대로 원래 있었던 상태랑 똑같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즉 자성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성을 잊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얘는 자성을 잊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반자성체 볼게요. 반자성체는 애초에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아무런 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야. 애초에 아무런 자기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에 얘네들은 오히려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자, 반자성체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오히려 밀어낸다고 그랬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오히려 밀어낸다. 그 얘기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했다면 달라붙었겠지. 그치? 그대로 따라 했다면 인력이 작용하여 달라붙었을 텐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자기화가 됐다라는 건 이 화살표 방향을 그대로 반대로 자기화가 됐다는 건 이렇게 작용된다는 거죠. 화살표 머리 부분이 N극이니까 어디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따라서 이 외부 자기장과 가까운 쪽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할? 그렇죠. 오히려 청력이 작용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반자성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 자기장과 다른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겠죠? 다른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고요. 얘네들은 상자성체와는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외부 자기장을 없애주었을 때 자성을 기억하지 못해요. 똑같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의 상황이랑 똑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얘는 똑같이 자성을 잊는다. 이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의 특징입니다. 됐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왼쪽에 200페이지, 201페이지. 1번, 2번, 3번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이거 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강자성체의 성질을 띠는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철, 코발트, 니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부 다 금속이니 아니니? 금속입니다. 대표적인 금속은 요 철이라는 물질이에요. 철이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다음에 상자성체. 상자성체의 성질을 띠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종이. 종이도 마찬가지로 좀 센 자성을 가지고 오면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다음에 액체 산소. 또 중요한 건 종이랑 액체 산소도 또 중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상자성체예요. 자, 마지막으로 반자성체의 성질을 띠는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불이에요. 불이. 그다음에 물. 유리도 마찬가지로 반자성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불이다. 요 불이 가지고 나중에 전자기 유도까지 많이 유도될 겁니다. 그래서 철은 강자성체에 해당하고 종이, 액체, 산소 얘네들은 상자성체고 마지막으로 불이라는 친구는 반자성체예요. 그러니까 2번 문제 먼저 풀면 2번 문제는 지금 그림 보니까 외부 자기장 가하기 전, 가했을 때, 제거했을 때 이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얘는 무슨 자성체라는 거 알고 강자성체라는 거 알고 이거에 대한 예시 어떤 게 있을까요? 철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알루미늄은 상자성체고 액체산소도 상자성체예요. 불이는 반자성체고요. 유리 마찬가지로 반자성체입니다. 그 다음 1번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맞아? 같은 방향 맞아요? 맞죠? 같은 방향 맞고요. 그 다음 상자성체는 반대 방향 맞아요? 같은 방향이에요.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반자성체는 오랫동안 유지한다. 맞아? 아니죠. 자성을 잇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반자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물질 구성하는 총 자기장이 0이 되어 먼저 자성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정렬한다. 맞아? 맞죠? 그쵸?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외부장이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정렬했잖아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자성을 가까이 하면 밀어낸다. 맞아? 그쵸?
가까운 쪽에서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밀어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이러한 성질을 갖는 물체에는 불이, 유리, 물 등이 있다. 맞아?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잠깐 한번 보세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떤 물체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고,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에너지 손실 없이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방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훨씬 더 뛰어넘는 초전도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건 약간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주세요. 자, 초전도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얘네들의 성질을 지금 말로 표현한 건데, 말로 표현한 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온도가 매우 낮아질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온도가 0이 될 때 저항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는 친구들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저항이 0이 된다는 소리가 무슨 뜻일까? 어떤 자석을 올려놓았을 때 얘네들이 사실은 달라붙거나 한다면 저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항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저항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성체에다가 이 초전도체를 올려놓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붕붕 떠 있는 상태. 즉 온도가 여기 임계 온도 이후로는 얘네들은 저항이 없어져서 얘랑 달라붙지도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는 그냥 붕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친구들을 초전도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자기부상 열차를 만드는 데에 꽤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어요. 왜? 아래로 달라붙질 않잖아. 마찰력이 줄어들겠죠? 그쵸? 애초에 온도만 좀 낮게 해주면 그냥 이대로 떠서 보낼 수 있는 거잖아. 아무런 전류 안 흘려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부상 열차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둡니다. 옛날에는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 지금은 글쎄. 그 다음 5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5번. 5번 이 부분은 5번 금방 하겠죠? 5번은 몇 번? 1번. 그쵸. 방자성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193페이지. 지금부터는 전자기유도에 대한 설명을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했었지. 그래서 전류가 자기가 되는 그런 전류가 흐르면 자기가 되는 친구들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요, 전자기유도는 자기가 있을 때 전류가 유도되는 친구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자기유도예요. 요거 전자기유도 혹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니? 한 번도 안 들어봤니? 혹시 패러데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래서 이 전자기유도에 대한 내용을 쉽게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그 발전기가 많이 발명이 됐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일단 전자기유도는요, 요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전부 할 수 있어요. 자, 전자기유도, 즉 전류가 유도된다는 건 전압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 회로에 전류를 흘려준다는 건 뭘 꽂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전압을 꽂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전압을 꽂았을 때 이 압력 차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잖아. 전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자기유도에서 이 전류가 흐르려면 당연히 유도 기전력이 있어야 해요. 유도 기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도기전력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마이너스 호일의 가분수 n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생전 처음 보는 문자가 나와요. 델타 파이 t 요 식에 의해 유도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자, 먼저 요 파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먼저 봅시다. 파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면적을 아까 자기장이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형성되었을 때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형성된다 그랬지? 자기장이 요 면적을 뚫고 지나갈 때 요 면적 속에 들어온 얘네들의 개수를 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면적에 들어온 친구들을 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면적마다, 이 면적 하나하나, 즉 단위 면적마다 뚫고 지나간 친구들의 색이 있지? 색이 있죠? 걔네들을 사실은 우리가 B라고 썼던 거야. 약간 달라. 면적 안에 얘네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파이로 갖다 쓰고, 이 면적으로 나눠줬을 때, 즉 자속 밀도는 B라고 썼던 거야. 얘가 자기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기선속 또는 자속 또는 자기력 선속 이런 식으로 다 부릅니다. 파이는 자기선속이에요. 한 면적 안에 얘네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양이에요. 그 다음 n이야 뭐 가문수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자기도를 할 때 전부 솔리노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n에 비례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나? 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반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 뭐가 반대냐? 자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전력이 유도되어 전류가 흐른다. 어찌 보면 조금 이따 할 거야. 반대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델타라는 거 알지? 변화량이죠? 그쵸? 델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가 변화할 때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즉 우리 이거 사실은 작년에 다 했었잖아. 유도전류의 세기를 키워주려면, 전자기 유도 내에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키워주려면 사실은 방법이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기억나니? 먼저 자석의 세기를 큰 걸로 세보면, 센 자석을 활용하면 전자기 유도의 유도전류 커져 안 커져? 커졌었고요. 자석을 훨씬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유도전류 세기 커져 안 커져? 커졌었고요. 그 다음 호일 가문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커져 안 커져? 커졌었죠? 그 식을 요 안에서 다 유도해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어찌됐건 간에 유도전류의 세기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유도 기전력을 높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식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적어볼게요. 첫 번째, 센 자석을 활용한다 라는 건 어떤 의미였느냐? 파이의 값을 훨씬 더 많이 키워준다 라는 거에 대한 의미였어요. 파이를 훨씬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불이 커져 안 커져? 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센 자석을 활용한다는 건 이 면적 안에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어서 첫 번째 만족하고요. 자, 두 번째, 자석의 빠르기를 빠르게 하면 어때? 훨씬 더 커지죠? 유도전류 색이 훨씬 커지죠? 자석을 빠르게 한다는 건 속력값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 훨씬 더 줄여준다는 거죠. 짧은 시간 동안 이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많이 만들어주면 어때? 빠르게 움직이는 거랑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한다는 건 시간을 조금 더 줄인다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일의 가문수를 어떻게 할 때? 가문수는 n이라는 값에 비례하겠죠? 그렇죠? 가문수를 훨씬 더 키워주었을 때 V값 커져 안 커져?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유도전류의 세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이 식의 의미까지도 좀 생각해주세요. 있어? 있어? 자, 그래서
되지? 되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이 변해야 해, 안 변해야 해? 자, 전자기에도 우리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려면, 자기에 의해 유도 전류가 유도되려면 자기장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쵸? 자기장은 항상 변화를 해야만 유도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를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형성된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일단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자기장이 변화해야 된다. 파이 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값, 아까 반대라고 설명했죠? 반대라는 의미는 이 변화를 방해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하고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는 유도된다 라는 게 전자기유도의 핵심이야. 무슨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방해한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렌츠가 발견한 렌츠의 법칙으로 사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렌츠는 혹시 처음 들어봤니? 처음 들어봤어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렌츠예요. 근데 이 유도 기전력은 요로할 때, 즉 자기력이 변화할 때 전류가 생성된다라는 것 자체, 그 현상을 설명한 사람은 패러딘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코일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을 때, 코일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을 때, 이 코일의 자석을 들어가게 하는 거랑 나오게 하는 거에 대한 실험 과정을 살펴봤을 거야. 자, 코일이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한번 그려볼게요. 코일이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검육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코일, 얘가 검육에까지. 됐어? 자, 유도전류는요,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은 일단 자기장이 변화해야 돼, 안 해야 돼? 변화해야 하죠. 그 얘기는 자석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만 전류가 흐릅니다. 심지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석을 갖다가 집어넣어 볼 때의 상황부터 볼게요. 자석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건 이 자기력 선속이 이 면적 안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석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석이 주는 자기장이 지금 이 면적 안에 증가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까지는 여기 있던 친구가 좀 더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 걸쳐서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자기장이 증가하는 상황. 자기장이 증가할 때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 이 자기장을 증가시키고 싶다는 거야, 감소시키고 싶다는 거야? 증가하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그럼 이걸 방해하고 싶어. 그럼 감소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증가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증가. 증가야? 아니 감소요. 그치, 이거에 대한 걸 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 그 얘기는 얘를 밀어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석과 가까운 쪽에 있는 이 면적에서는 무슨 극이 유도된 걸까?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를 방해한다는 걸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밀어내고 싶어 한다는 거겠지. 밀어내고 싶어 하니까 요 위쪽에 그건 어떤 극으로 형성된 거예요? N극으로 형성된 거예요. 얘가 N극이면 우리 전류 방향도 알 수 있죠? 전류 방향은 N극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아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까지 설명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까지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도 우리는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상황 볼게요.
지금 두 번째 상황은 같은 자석을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들어오는 자기장의 즉 자기력 선속을 요 면적 안으로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야. 감소시키고 있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만큼의 자기 선속을 올리고 있대. 그 말은 자기력 선속을 지금 여기서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야, 감소시키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는 거에 해당하는 거겠지. 무슨 얘기야? 여기 있던 친구들을 위로 더 올렸다는 건 얘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버린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어요. 자기장이 감소하는 걸, 즉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 그러면 다시 감소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증가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다시 증가하게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게 방해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위쪽에서 자석이랑 가까운 쪽에서 무슨 극으로 유도되고? S. 그렇지. 이번에는 다시 끌고 싶어 하는 거니까 S극으로 유도가 되는 것이고 S극으로 유도될 때 N극은 아래죠.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디고? 전부 요쪽 방향으로 흐르고 이 검유기 입장으로 봤을 때 전류는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까지 알아? 아래쪽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렌츠 법칙은 요 자석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요 자석의 극이 얘랑 가까운 쪽에 N극이냐 S극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될 건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고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늘 유도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 됐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2쪽에 6번이랑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만. 이거 처음 보지? 은기야? 거의. 아니, 안 보는데. 학교에서 실험 많이 해봤어요? 해봤어? 어떤 거 해봤어? 먹자는 거가 연결해서 하는 것도 많이 해봤고 그래? 근데 못해서 수행평가 망했어요. 실험 못해서 망했다고? 네, 이거 뭐 연결하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이게
반응을 하진 않아요. 약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진짜 찔끔찔끔 움직이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보이니? 네, 자 봐봐. 내가 지금 S극을 안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집어 넣을 때의 상황이랑 오히려 뺄 때의 상황이랑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 그거 조금 안 돼요. 어때? 너무 조금해? 어때요? 넣으면은 바늘이 오른쪽으로 그쵸? 빼면요? 돌아와요. 돌아가죠. 그러니까 결국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죠.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안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번엔 N극으로 해볼게. 아까는 넣었을 때 왼쪽이었고 뺐을 때 오른쪽이었어. 이번에는 넣었을 때 어때요? 넣었을 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넣었을 때 넣었을 때 넣었을 때 어때요? 넣었을 때 오른쪽으로 갔죠? 네. 넣었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뺐을 때 왼쪽으로 갔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이야? 그걸 바꿔줬는데 똑같은 상황을 반복했을 때 얘가 지금 바뀌었다는 거야, 안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도 중요하고 얘를 집어 넣었는지 뺐는지도 중요한 거야. 많이 못 보여줘서 미안해. 둘 다 오른쪽으로 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둘 다 오른쪽으로 하지 않아요? 얘가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넣었다가 가만히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변화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변화 안 하니까 전류 안 흐르는 거고요. 변화했을 때 잠깐 흐르다가 말았죠. 그쵸? 변화했을 때에만 흐른다. 즉 움직일 때에만 얘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무조건 변화할 때에만 유도전류가 생기고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얘네들을 이렇게 빼면 다시 끌어오고 싶어 할 거고, 넣으면 밀어내고 싶어 할 거고, 빼면 끌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넣으면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청개구리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도 안 되네. 오히려 좀 되나? 자석을 훨씬 더 빠르게 했을 때 유도전류 세기가 훨씬 더 많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아까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래. 그렇다고 해 빨리. 그쵸? 그리고 가문수를 훨씬 더 많이 했을 때에 이 전류 세기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됐죠? 모르겠네. 자, 6번, 7번 다 풀었어? 네. 먼저 6번부터 볼게요. 유도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자 1번 정지 있는 코일에 자석을 접근시킬 때 유도기전력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생기는 거죠. 변화시켰으니까. 그 다음 2번 정지 있는 자석에 코일을 접근시킬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가 변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전부 생기고요. 3번은요 가까워질 때, 4번 멀어질 때 다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건데 5번만 지금 어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움직일 때. 그럼 얘랑 얘 사이에서의 상대적 운동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얘가 무조건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만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6번은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7번 검류기를 연결한 솔레노이드의 자석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하기를 반복한다. 기억! 자석을 가까이 할 때 검류기 바늘이 움직인다. 맞아요? 움직이죠? 그 다음에 니은 빠르게 움직일수록 회전각이 커진다. 맞아요? 아까 보여줬어. 여기 안 보였지만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솔레노이드에서 자석을 멀리할 때에는 검류기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맞아요? 멀리할 때의 바늘은 움직이죠? 변화시키는 거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거냐면 8번에 있는 내용 한번 봐봐. 8번에 있는 그림 한번 자세히 봐봐. 8번 그림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평면으로 한번 그려서 만들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 전자기유도가 일단 자기장을 변화시켜야만 흐른다는 거 알았고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까지 알았어. 그러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206페이지 한번 봐봐. 방금 202페이지의 8번 문제를 평면상으로 옮겨가지고 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냥 일정한 평면 위에 자기장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쪽에서 도선을 일부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결국 자기장이 변화하고 변화를 방해한다는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알 때 어떤 극으로 또는 어떻게 전류가 유도되는지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202페이지. 자, 지금 202페이지에 있는 친구를 평면상으로 어떻게 옮겨볼 거냐면 이걸 어떨까? 자, 지금 위쪽이 S극이고 아래쪽이 N극이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도선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자기장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자, 아래쪽이 N극이에요. 위쪽이 S극이고요. 그럼 가운데 있는 도선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 평면상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N극이 아래 있고 위가 S극이네? 그럼 무조건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야? N극에서 S죠? 무조건 N극에서 S극이기 때문에 도선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평면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나오는 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그쵸? 지금 도선의 입장에서 나오는 방향 쪽으로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가운데 노란색으로 도선 보여? 그쵸? 요 도선을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는 일정한 자기장이 흐르는 데에다가 도선을 이렇게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어요. 속도 V만큼. 됐어?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직선 도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도선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도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 도선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을 훨씬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야? 감소시키겠다는 거야?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얘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여기에다가 지금 도선을 갖다 놓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장애력 선속이 증가하겠죠? 그쵸? 그럼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싶어 한다 그랬지? 이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흘리면 될까? 오히려 들어가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측정 지어주면 이 자기장을 방해할 수 있겠죠?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보니까 지금 어디로 흘러? 여기서 여기로, 즉 도선 아래로 지금 전류를 흘려주고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도선의 전류가 흐를 뿐만 아니라 그 방향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 상황으로 보자. 반대 상황, 즉 속력을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이쪽 방향으로 바꿔서 오히려 안쪽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도선을 안쪽으로 넣어준다는 건 이 안에 들어오는 자기 선속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증가시키고 있는 거야? 감소시키고 있는 거야? 감소시키고 있는 거죠. 도선이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건 처음의 상황보다 훨씬 더 줄어버렸잖아요. 그쵸? 오히려 감소가 됐어. 그럼 이 감소를 방해하고 싶어. 그 얘기 무슨 뜻이야? 다시 증가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겠지? 얘가 감소한다는 건 얘네들을 다시 더 증가시키고 하는 건 더 증가시키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오히려 나오는 쪽으로 다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겠죠? 따라서 전류는 어떻게 흘러? 오히려 위로 흐르는 거야. 더 나오는 쪽으로 얘네들은 형성시키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쪽 상황에서는 전류가 위로 흐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일단 기억, 직선도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 도선을 흘러 안 흘러? 자기장이 변화했으니까 당연히 전류 흐르겠죠? 기억 맞고요. 니은, 직선도선이 움직이는 동안 힘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운동을 시키는 데에는 힘이 필요하니까 속도가 생겼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뭐 어떻게 일정하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힘이 필요하다. 맞고요. 다음 디귿, 직선도선을 왼쪽으로 움직여 도선이 만든 면적이 감소할 때에는 인도선을 흐르지 않아? 아니죠? 흐르는데 오히려 어때? 증가시킬 때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을요. 이 상황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도선을 이렇게 아니 일정한 면적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도선을 이번에는 바깥에 있는 도선을 속력을 줘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면적 안에 일정한 자기장이 전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단 가만히 있는 이 도선의 상황에서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겠죠? 가만히 있는 도선은 흐르지 않지만 이 도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 자기장에 걸쳐지는 순간 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겠죠?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봅시다. 얘가 이쪽으로 지금 움직였다는 얘기는 일정한 세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자기장이 요 면적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럼 가만히 있을 때의 상황보다 오히려 자기장이 증가했어, 안 했어? 증가한 상황이죠? 그럼 이 증가를 방해하고 싶어 해, 안 해? 방해하고 싶어 하겠죠? 증가를 방해하고 싶어 한다는 건 오히려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는 걸 뜻하고, 감소시킨다는 건 얘랑 다른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는 걸 뜻하죠? 따라서 얘네들은 들어가는 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쭉 가다가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오는 상황이라는 건 일단 전부 가지고 있었던 자기장이 지금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이 감소를 방해하고 싶어. 그 얘기 무슨 뜻이야? 다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겠죠? 얘네들을 증가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오히려 같은 방향 쪽으로 자기장을 형성시키고 싶어 한다는 걸 뜻하고,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미뤄보아 전류는 어디로 흐른다는 거 알아?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까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아까랑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네요. 됐어?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오히려 들어가는 쪽에 있는 자기장을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가는 쪽에 있는 자기장의 도선을 이렇게 움직여줄 거예요. 그럼 얘의 면적에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 거야? 전부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증가를 증가시키고 싶어 해, 감소시키고 싶어 해? 오히려 방해한다는 건 감소시키고 싶어 하죠?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얘랑 다른 방향의 자기장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고,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밀어보아 전류는 어디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갈 때는 오히려 자기장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그럼 이 감소를 방해, 즉 증가시키고 싶어 하겠죠? 증가시키고 싶어 한다는 건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고, 이 자기장 때문에 전류는 어디로 유도된다는 것까지 시계 방향으로 유도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여기 전부 다 달라요. 어떠한 상황인지, 얘가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에 따라 전류도 당연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일일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도선이 가운데에 있는 상황, 이 도선이 가운데에 있는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흐를까 안 흐를까? 자, 애초에 가정을 뭐라고 했냐면요, 일정한 자기장이 흐르는 면적, 일정한 자기장이 흐르는 면적, 예를 들어 여기가 뭐 B제로라고 하고 여기도 B제로라고 한다면 일정한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일정한 자기장을 돌아다니는 도선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겠죠. 애초에 자기장을 어떻게 해야만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어? 변화시켜야만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고요. 이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전류 안 흐르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내가 나눠줬던 프린트물 있죠? 나눠줬던 프린트물 연습 문제 중에 10번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됐니? 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영역 1은요,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B제로만큼 자기장이 형성됐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역 2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이 B제로만큼 균일하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P는 지금 얘랑 얘에 걸쳐져서, 이건 P야, 걸쳐져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고요. 볼까? P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R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먼저 기억. P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P는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기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예요. 기억 맞아요. 그다음 니은 아래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 어떻게 측정해? 아래서는 지금 나오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감소하고 있죠. 감소한다는 건 다시 증가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안 돼. 되죠?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는 건 전류가 어디로 흐른다는 걸?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걸 아니까 시계 방향 맞아 아니야? 아니죠?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니은 틀렸어요. 다음 디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Q에서는요 지금 B제로만큼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B제로만큼의 자기장을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고 그 말은 전류의 세기가 전류의 방향이 어디로?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B제로만큼을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야. 얘는요. 2B제로만큼을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 R이 Q에서요. 전류보다 훨씬 크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네. 기억 한 번만 더 해주시면 P에는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P는요 지금 B제로만큼이 요만큼의 면적이 작용하고 있고요. B제로만큼이 요만큼의 면적만 작용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로만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이 면적에 작용하는 자기장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고 이 면적에 작용하는 자기장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196페이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전자기 유도는요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무슨 말이야?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는 건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전자기 유도는 한 5가지 정도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그려가지고 설명할게요. 첫 번째, 발전기. 사실 발전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했어요. 자, 발전기의 구조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이렇게 N 대충 그릴게. 이렇게 S 요 사이로 노선을 이렇게 놓았을 때 노선을 넣고 이렇게 발전 톱니바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놓았을 때 전자기 유도가 손을 수 있어요. 자, 먼저 N극이랑 S극이 저런 식으로 측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일정하게 지금 자기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야? N에서 S니까 위에서 아래로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라고? 자, 이 상태에서 요 안에 있는 요 도선을 돌려볼 거예요. 즉 운동을 시켜서 돌려볼 거예요. 자석은 지금 바뀌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돌려볼게요. 돌려본다는 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 도선의 입장을 봤을 때, 이 면적의 입장을 봤을 때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받는 면적당 받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갔을 때는 자기장, 요 면적 안에 자기장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얘랑 지금 수평 관계니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많이 받고 있다가 점점점 어떻게 됐으니까?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성된다는 거겠지. 그러니 얘네들은 다시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유도전류를 생성시킬 테니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됐어? 자,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내려갈 때 상황 볼게요.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내려간다는 건 자기장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이번에는 증가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이 증가를 방해하고 싶어 하니까 오히려 감소시키고 싶어 한다는 걸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고, 이 자기장을 거스르는 방향 쪽으로 전류를 흘려준다는 건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지. 그쵸? 아까의 전류 방향이랑 방금 전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잠깐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갔을 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됐다가, 잠깐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전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다시 또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뀌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유도되는 전류들은 전부 무슨 형태냐면 교류의 형태예요. 발전기는 교류 전류를 흘려주는, 교류 전류를 생성해내는 기구를 발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교류를 우리는 송전탑에 보내서 여기 직류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겠죠. 모두 교류로 만드는 게 장전기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에 의한 거라고 했어? 아니죠. 전리의 자기작용에 의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이크는 뭐라고 그랬어? 전자기 유도에 의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얘기하는 음파가 마이크의 그 연구 자석을 때릴 것이고, 이 자석이 움직임으로써 코일의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 신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바꿔주는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문제에서 만나볼 거지만 발광 킥보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발광 킥보드. 애들 그 킥보드 타는 거 있지? 그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반짝반짝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자석이 있고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유도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발광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자이로드롭 타봤지? 타봤죠? 혹시 안 타본 사람? 혹시 무서워서 안 타본 사람? 그럴 수 있잖아. 무서워서 안 타본 사람 없어요? 다 타봤어? 자, 자이로드롭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에 의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자, 자이로드롭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작용하냐? 자이로드롭 하나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렇게 브레이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가오고 있을 때 얘네들은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끈다 그랬어? 밀어낸다 그랬어?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을 오히려 잡아 끈다 그랬어? 민다 그랬어? 민다 그랬죠? 밀게 되니까 요 코일 위쪽에는 자기장이 N극으로 형성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冲력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럼 속력이 어때?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또 내려왔어요. 자이로드롭이 여기서 또 내려왔어. 하나의 자석이 또 내려왔어. 그 말은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이 코일의 입장에서는 얘를 오히려 잡아 끌고 싶어해, 밀고 싶어해. 이번에는 끌고 싶어 하겠죠? 끌고 싶어 한다는 건 여기랑 가까운 쪽의 극을 어느 방향으로? 무슨 극으로? 마찬가지로 N극으로 자기화를 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끌려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던 것이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 그럼 속력 감소해야 돼. 감소하겠죠? 따라서 자이로드롭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더 내려갈 때 여기서 한 번 속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로 완벽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조금만 관리가 잘 된다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항상 밀어내고 항상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이로드롭이 뿐만이 아니라 놀이기구의 브레이크는 대부분 이런 전자기 유도를 활용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실적 넘겨보시면 전기 기타, 즉 그 일렉트로닉 기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줄을 튕길 때 자기장이 변화하고 이 자기장 변화에 의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 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애초에 교류가 흐르는 코일을 지나갈 때, 애초에 교류가 흐르는 코일을 지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교류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건 자기장이 유도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유도됐다는 걸 뜻하죠? 애초에 자기장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곳을 지나갈 때, 그럼 자기장이 변해 안 변해? 변하겠죠. 그 변화를 가지고 센서 또는 뭐 알림 이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예가 도난 방지 태그. 자, 도난 방지 태그는 어때요? 여러분들 옷 뭐지? 마켓? 옷 사러 가실 때 보시면 도난 방지 태그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는 거 본 적 있지?
그치? 이렇게 사이로 거기를 우리가 택을 떼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엥 하고 울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애초에 지금 여기에는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이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 공간에다가 옷 하나를 가지고 가. 즉 택을 떼지 않는 옷 하나를 가지고 가. 그럼 이 택이 지나가면서 이 자기장을 변화시킬까 안 시킬까? 물론 자석으로 되어 있겠죠. 자석으로 되어 있는 택이니까 이 자기장을 변화시키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이 경보를 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도난방지 태그의 역할입니다. 또는 금속 탐지기도 이러한 역할을 해요. 공항에서 이렇게 쭉 만지는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기장을 줬을 때 금속이 있으면 그 자기장이 변화하잖아. 그쵸? 그 변화하는 걸 가지고 울리게 만드는 거. 도난방지 태그와 금속 탐지기 전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 교통카드. 교통카드 제일 중요해요. 자, 교통카드는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카드 되는 공간 있지? 그 카드 되는 공간에 사실은 뭐가 흐르고 있냐면 일정한 자기장이 흐르고 있어요. 일정한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 공간에다가 도선이 안에 삽입되어 있는 카드를 갖다 대면 이 카드의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변화하지. 자기장이 갑자기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이 안에 있는 IC 칩을 읽을 수가 있겠죠. 전류가 흐르니까 IC 칩을 읽었고요. 얘 입장에서는 카드가 다가오니까 카드가 다가오네 하고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통카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카드 잘 인식 안 될 때 있잖아. 그때 막 부비는 것보다 앞뒤로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무선 충전기. 요즘 무선 충전기 많이 쓰죠? 자, 무선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을 하면 이 아래 공간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는 거냐? 자기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핸드폰은 전자제품이니까 이 안에 도선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자기장이 변화함으로써 이 도선을 움직일 수 있어? 안 움직일 수 있어? 도선에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겠죠? 이 전류를 모아서 배터리 충전을 하는 겁니다. 무선 충전기도 요 전자기유도를 하는 겁니다. 나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드디스크에 이번에는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겠어? 읽는 거겠죠? 정보를 읽는 방법이 전자기유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애초에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0, 0, 1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하드디스크에다가 그때 헤드라고 이야기했어요. 헤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게 된다면 N극이 가까워질 때 S극이 유도되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흘렀어. 또 N극이 있으니까 똑같이 전류 흐르겠지. 반면에 S극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S극으로 대전되어 전류의 방향이 오히려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교류 형태로 바꿔서 읽게 되면 요 정보를 전류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드디스크의 정보 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 있는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이고 크게 중요한 건 뭐 몇 가지 이렇게 발전기 중요하고요. 마이크 스피커랑 같이 나와요. 같이 많이 나오고 발광기 코드는 사실 그냥 문제로도 많이 나올 거야. 그다음에 교통카드 중요하고 무선 충전기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당연히 중요하겠죠. 됐어? 자, 그럼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마칩시다. 그 202쪽에 마지막 문제 있죠? 9번 문제. 이게 이제 발광기 코드의 원리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전자기유도를 활용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금방 있지? 자, 먼저
기억. 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도 불이 켜진다. 맞아? 그쵸? 전화하는 건 모두 전류가 켜지는 거예요. 기억 맞고요. 니은 빨리 회전할수록 유도비 전력 세기 증가. 맞아요? 맞죠? 그다음 디귿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장치이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다 맞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숙제는 책 내용 다 풀었으니까 일단 우리 단원 테스트 봅니다. 단원 테스트 2단원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린팅을 많이 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오늘 거 프린팅. 자, 일단 다음 테스트 아직 못한 친구들 있지? 다음 주에 갖고 와야 돼. 맞지? 갖고 오세요.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